안녕하세요. 6월 13일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는 JTBC 국제부 해적 방송입니다. 오늘은 미국 마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최근 뉴욕타임스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. 이들을 에스닉 마트라고 부르지 마라, 이 기사인데요. 그래서 오늘 이 기사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JTBC 국제부의 김혜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그 에스닉 마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최근 네. LA에 1년 반 동안 이 맞아. 마트 투어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. 뭐 이차저차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반 정도 LA에 나가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이 미국 마트 투어를 엄청 했거든요.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저의 경험담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 마트 시장의 우뚝 선 한국 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이 기사 내용부터 한번 네. 보고 갈까요? 이 기사 내용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에스닉 마트를 더 이상, 그러니까 한국 마트를 에스닉 마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네. 이 에스닉 마트가 미국인들의 식습관과 그리고 미국 마트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여기서 꼽는 에스닉 마트가 모두 세 곳이 있잖아요. 네네네. H마트, 그렇죠. 그러니까 한인마트, 네. 그리고 파텔 브라더스, 네. 구구렌치 마켓인데 네,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기사에 잘 안 보시겠지만 H마트랑 이렇게 세 가지 마트를 꼽았습니다. 그래서 H마트가 이제 한인마트라면 그 파텔 브라더스는 인도 식재료를 파는 그런 식료품점이고요. 그 다음에 구구렌치 마켓은 대만 이민자가 만든 식료품점이니까 대만 그 식료품점이라고 보아야 되겠죠. 그래서 보면은 이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해서 H마트가 미국 전역의 매장 수가 가장 많아요. H마트가. 네,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해서 84곳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0개에 가까운 매장 수가 있고요. 그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파텔 브라더스나 아니면 구글 렌치마켓은 한 50에서 60개 정도, 이 정도 수준이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H마트가 가장 이제 압도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약간 좀 갑자기 궁금한 게 네. 아시아 마켓 하면 사실 중국 마트가 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대만 식료품 네네, 맞아요. TNT라고 했나? 네네, 대만 식료품인 그 구글 렌치마켓이 있고요. 구글 렌치 마켓. 예, 그리고 미국 마켓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 식료품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형 체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직은 눈에 띄는. 일단 오늘 미국 제가 뭐 다 마트를 아는 건 아니지만 오늘 미국 그 뉴욕타임스에서 소개한 그 세 가지 마켓 중에는 이제 H마트가 가장 매장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장을 개편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네. 미국 마트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하면 마트 어디가 생각나세요? 그거 트레이더 조스. 트레이더 조스. 근데 트레이더 조스는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스트코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의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들은 이제 대형 마트고 이제 식료품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여러 가지 가전이라 거의 쇼핑몰 수준의 그런 마트들이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흔들림을 당한 그 미국 마트들은 이제 식료품 중심으로 파는 방금 이제 박 선배가 얘기했던 그 트레이더 조스나 아니면 뭐 홀푸드 마켓이라고 해서 또 거기도 조금 유기농 식자재를 많이 파는 그런 마켓이라든가 이런 마켓보다는 물론 아직은 적지만 굉장히 좀 흔든다고 할 정도로 좀 그러니까 유의미한 숫자입니다. 왜냐하면 트레이더 조가 미국 전역의 매장 수가 지금 한 600여 곳이 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분의 1 정도 수준, 뭐 6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뭐 결코 적은 수는 아니죠. 네. 뭐 한인마트의 매력 그러면은 조금 궁금한 것 같은데 네. 그렇다면 이 미국 마트를 흔들었던 그 한인마트의 매력을 네.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분석하고 있었어요?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한 거는 뭐 그거예요. 이게 지금 동아시아 일단은 예전에 이게 H마트가 시작한 게 언제 시작을 했냐면 1982년에 뉴욕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이민 자들이 거의 건너가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이러던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
굉장히 많은 점점 많은 아시아권 그 인들의 비중이 미국 내에서 높아지면서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핵심적인 인기 비결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제 뉴욕 타임즈는 분석이 그렇고요. 네 그리고 뭐 이게 한인 어쨌거나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게 돼서 한인마트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과 네. 그렇다면 그것도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뭐라고 보고 있어요?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그중에 아까 방금 설명해드린 것이 이제 어쨌든 인구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게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. 단순히 한인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한국인과 이제 아시아 인구 비중이 굉장히 늘었잖아요. 중국계 뭐 또 대만이라든가 뭐 다른 또 뭐 필리핀 뭐 여러 나라들에서 오는 이민자들 수가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매력으로는 이제 K컬처의 성장 이걸 이제 한인마트의 매력으로 뽑았죠. 그래서 예를 들면 한인마트라고 해서 이게 한식 식재료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. 맞아. 그래서 가보면 일단은 한국과 아시아권에서 쓰는 식재료가 일단 많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재료가 좀 비슷하잖아요. 요리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, 뭐, 호박이라든지, 가지라든지, 그리고 고기라면 뭐, 삼겹살이라든지, 뭐, 국을 끓일 때 쓰는 돼지 뭐, 앞다리살이라든지, 뭐 이런, 소고기살이라든지, 이런 것들이, 돼지 앞다리살은 여기서 제가 또 초짜라는 것이 드러나는데, 돼지 앞다리살은 국에 안 끓이죠. 끓이지 않나? 소고기. 아니, 앞다리살, 그건 수육할 때 쓰는. 네. 이제 소고기 국을 끓일 때 하는 그 소고기 그거라든지 여기서 또 실력이 드러나네요. 저 요리 1년 차입니다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 일단 아시아권에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미국 마트에서는 팔긴 팔아요. 팔긴 파는데 좀 종류가 달라.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파는 가지는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큰 것들을 가져와서 옛날에는 했겠죠. 한인마트가 별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억지로 이제 대체품을 사용해서 했는데 이제는 한인마트를 통해서 이 중국, 일본, 뭐 우리나라 이런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적확한 그러니까 마침 맞는 재료들을 사다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요. 그리고 또 고유의 어떤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종류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파는 그런 게 바로 한인마트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권 아니면 사람들은 거긴 또 왜 가냐.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는 이제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컬처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게 컸다.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진짜 먹기 위해서 그 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쭉 갔고 곱게 성장한 시장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에 2010년부터 이제 K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.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 외에 아시아권 외에도 다른 이 현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마트를 찾게 되는 거죠. 제가 2007년에 호주 멜번에 1년 동안 좀 살았거든요. 정확히 말하면 한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한인마트에서는 우리나라 쌀 그리고 김치 사기 위해서 저기 머나먼 그 외골목에 있는 한인마트 가서 그걸 샀거든요. 그리고 나서 다른 식재료를 사려면 그걸 이고서는 대형마트로 가는 그 콜스 그 당시에 콜스였어. 호주는 콜스. 훌스인가? 콜스가 있었고 또 뭐 하는 기억이 나잖아요. 근데 콜스였는데 그걸 메고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매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롯데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 같은 규모의 마트더라고요. 그렇죠. 어마어마한 뭐 식재료를 파는 것 같고 그리고 유튜버 또 찾아보니까 한인마트 하울 이래가지고 한인마트에 가서는 이런 걸 사야 합니다.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. 내가 한국 마트 가서 요거 샀습니다. 그리고 뭐 꿀팁 같은 거 있으면은 마트 가셨을 때 이거 사셔야 됩니다.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그 위에 캡처한 사진이 뭐냐면 이분이 한 4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 되게 큰 유튜버시더라고요. 이분께서 24시간 동안 뭘 먹는지 이런 컨텐츠를 주로 만드시는 분인데 한인마트에서 사온 음식으로 먹기 이러한 먹방을 찍으셨는데
굉장히 다양한 게 한인마트에서 팔더라고요. 그래요, 맞아요. 김치전 같은 것도 팔고 뭐 홍어도 판다고 하고 물회도 팔더라고요. 등등등 해서 아무래도 이 한인마트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K컬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망도 갖춰졌던 그 비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회가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는 되게 단시간에 이 한국에서 만든 거를 미국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빠른 유통. 그것도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물회는 거기서도 잡히지 않을까? 물에도 잡히는데 소스 이런 거는 메이드 인 소스는 그렇죠, 코리아 그리고 고추장 이런 그런 거네. 거를 이제 포장을 그렇죠. 이제 한국 제품을 이제 가서 이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음. 유통만도 갖춰졌던 것도 물론 하나의 그렇겠죠. 그 한인마트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. 유통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사실 이제 냉동에 거기 가보면 제일 좀 한인마트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런 수산물 같은 것들은 여전히 냉동으로 들어오거든요. 생물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죠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냉동식품의 발전이 있었잖아요. 또 그 와중에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냉동식품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 사실은 홀푸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트레이더조 같은 데들도 각자 그런 음식들을 팔아요. 근데 이제 그래봐야 샌드위치, 그다음에 스시 뭐 이런 정도인데 저기 지금 그 유튜버가 먹었던 것처럼 너무 다양한 거죠.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의 푸드코트처럼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기 띡 찍고 나오는 그 마켓 외부에 우리도 보면 쇼핑몰 가면 그 마켓이 있고 마켓에서 나와서 푸드코트가 또 굉장한 매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H마트 그리고 최근에 막 지어지고 있는 그런 H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웬만한 데 못지않게 마트와 그다음에 푸드코트가 갖춰져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인마트의 큰 매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미국 아까 말한 그런 마트들은 사실은 아직은 없거든요. 그 주변에 어떤 다른 매장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인마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2007년, 2008년 그 한인마트에서 그 떡이랑 김밥을 파는 것만 봤을 때도 되게 신기했거든요.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수가 있지? 그러니까 그 가공된 제품이 아니라 그날 만든 것 그렇죠. 같은 제품을 마트에서 팔아서 와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는 뭐 물회에다가 뭐 홍어에다가 그리고 신기했던 게 반찬 코너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러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랄까? 코너에 약간 온열로 즉석식품 같은 그러니까 즉석식품이 그 만든 식품이죠. 그 자리에서 온열로 조금 따뜻하게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 반찬들이 이제 판매하는 거 보고서는 이거 수요가 꽤 받쳐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거 이제 어쨌든 팔려야 또 계속 그 신선하게 그걸 팔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사실 그 푸드 코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협 그 컬처에 어떤 매력이 담겨 있는 이 아시아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혹할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들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까 말했던 식품 플러스 뭐 예를 들면 K 빵집이라든가 한동안 또 K 빵도 되게 유명했잖아요. 그래서 뭐 뚜레쥬르라든가 파리바게뜨라든가 이런 유명 그 한국식 그 빵집들이 이렇게 같이 네,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국을 관심이 있거나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거나 하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네, 매력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. 저도 호주 있을 때 중국 마트를 갔는데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 덤플링 같은 것도 네.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팔아서 너무 좋았고 그 소스 같은 것도 뭐 두반장 이런 거 사실 지금이야 뭐 마트에서 팔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그렇죠. 그냥 마트에서 안 팔았었잖아요, 이제는. 근데 중국 마트 가면 그런 거를 좀 살 수 있어서 좀 신기했던 점. 그러한 느낌을 지금 미국에서 한인 마트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아닐까 하면서 간접적으로 생각해 봅니다. 그렇다면 이 한인 마트의 미래는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? 한인마트의 미래는 사실 이제 지금은 막 성장 시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포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런 성장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막 지점들이 아까 100곳이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H마트뿐만 아니고 미국의 또 뭐
지온 마켓이라든가 뭐 갤러리아 마켓, 가주 마켓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또 비슷비슷한 그 한인 마켓들이 있거든요. 그런 마켓을 이 마트가 H마트가 지금 어떤 선두주자급인데 다른 마트들도 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한동안은 이 성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H마트를 오히려 이 미국 식재료 파는 그런 업체들에서 방문을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한인 마트여서가 아니라 이 어떤 아시아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식재료에 대한 미국인들의 수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매출 증가율이 한 4배 정도.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마켓에서 동아시아 식품이 그러니까 아시아권 식재료가 한 4배 정도 매출이 늘었대요. 매출 그 증가율이. 그러니까 증가율이 4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동안 이런 성장은 갈 텐데 그러면 이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원래 이제 1등이 그 다음을 고민하지 않습니까? 1등인 저희가 뭐 H마트 뭐 광고 전혀 없고 저희 존재도 모르겠지만 이 H마트에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형식의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아시아권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새로운 외식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기사를 하나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고객의 30% 정도가 비아시안이네요. 그러니까 70%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소비가 되고, 30% 정도가 아시아권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,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, 뭐 이런 건데, 지금 현재로 H마트의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, 약 2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, 지난달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쇼핑센터를 한 510억 원, 우리나라 돈으로 510억 정도 하는 쇼핑센터를 통째로 구입했대요. 그러니까 이 통째로 했다는 거는 거기에 마트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마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커피나 베이커리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이제 그렇죠. 심는 건가요? 그런 어떤 것들을 실제로 이제 표면화된 건 지금 베이커리나 커피 이런 프랜차이즈를 이 H마트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접했고요. 그래서 이런 아시아 색깔을 입힌 어떤 상품 혹은 그 더 뛰어넘어서 뭔가 그 이후에 비아시아권도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미국 네. 마트에서는 문화센터 이런 거 있어요? 미국 쇼핑몰 제가 또 고급 문화는 접해보진 못했어요. 아니 그냥 일반 문화. 고급 문화는 이제 저희도 쇼핑 그 문화센터는 고급 백화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요즘 뭐 홈플러스가 다 있지 제가 롯데마트고. 미국에 1년 반을 살지만 쇼핑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? 제가 백화점은 한 3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 문화센터가 있는지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.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한국식의 어떤 마트에서 H마트나 한국식 마트에서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문화를 심어주면. 한국어를 가르치고 맞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부분도 또 이런 사업 제일 새로운 저희가 또 제안 아니 H마트 측에 제가 요즘 마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식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애를 끌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으로 마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장소인 거잖아요. 뭐든지 다 있어요. 밥도 먹을 수 있고 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이를 뭐 수업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간 김에 물건을 산다 이런 것도 되니까. 그 박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볼 때 아직은 그런 쇼핑몰 형태가 제한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식재료의 그 품목에서 벗어지지 않는데 아까 그 빌딩을 샀다고 했잖아요. 뭐 3층 정도의 키즈 카페, 뭐 4층의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봅니다. 저희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업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저희가 무슨 기자 2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왜 떠드냐 싶으시지만 저희가 정규 방송 아닙니다.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를. 네, 그래도 정보가 있어요. 잘 찾아보시면 군데군데 오늘 몇 가지 또 저희가 팩트,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재미로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 또 네. 앞으로 발전하는 네. 안골라를 기대해 주세요. 네, 자영업자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목이 푸틴달로 되어 있다니 저희는 지금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. 아마 어떻게 된지? 좀 전에 뭐 그런 실수가 있었을지 있는데 또 그것도 너그럽게 또 나아지니까요. 네. 네.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